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지방은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구도 부익부 빈익빈 시대인데요.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도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특별법 등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9.97%, 절반가량은 수도권에 거주합니다. 반대로 지방의 경우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도권 인구가 6만여 명 늘어날 때 대구는 14,000여 명, 경북은 9천여 명, 합쳐서 2만 3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대구에서 경북으로, 경북에서 대구로 이동하는 경우를 빼고 보면 대부분의 인구가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 지금보다 도시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경북 중소도시는 명문 학교 육성, 문화시설 유치, 커뮤니티 시설 조성 등을 통해 정주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대구 같은 광역 대도시는 지역 거점 대학교와 종합병원 육성, 지역형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소도시는 어느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만 광역 대도시 대구가 우리 대경권 전체의 어떤 최수위 도시로서 어떤 도시 서비스 기능을 전부 충족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경상북도는 전라남도와 손잡고 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 SOC 시설과 교육, 문화 재정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그리고 사업비 지원, 그리고 사회 간접 자본 지원, 교육, 문화, 관광 시설 지원, 이런 게 이제 인구 감소 지역 발전 계획 수립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소멸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지방.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다각적인 해법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2년 전 처음 실물이 공개됐죠. 1577년 조선시대에 발행된 민간 인쇄조보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학술 세미나가 영천에서 열렸습니다. 이 신문은 활판 인쇄 일간지의 효시로 보는 독일 신문보다 80년 이상 앞선 건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이번 세미나에서 쏟아졌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521호인 민간 인쇄조보입니다. 최남선, 유길준 등 19세기 후반 언론학자들이 100년 전부터 찾기만 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의 활판 신문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말한 조선의 최초 신문입니다. 일간 인쇄신문 기준으로 독일보다 83년이나 앞서 발행된 것으로 지난 2017년 4월 첫 실물이 공개됐습니다. 인쇄신문이 1577년 8월 달부터 11월 달 발견된 건 다 11월 달에 발간된 것인데 그게 되면 아마 월간지보다도 세계 공인을 받고 있는 월간지보다도 주간지가 이제 1600년이라 하더라도 벌써 30년, 한 30년 앞서 있죠. 한 20년 앞서 있죠. 일간지의 경우는 한 7, 80년 앞서 있죠. 확인된 조보의 발행 일자로 미뤄 일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선조에 의해 폐간되기까지 석 달 정도 발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록된 내용은 군주의 동정과 인사, 조정의 행사, 상소 등으로 당시 중요한 정보 매체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국책 기록으로 이루어졌던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 일기에 이 조보의 기사 내용, 기록 내용이 상당히 유기하게 잔유됐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조보를 신문 관보 정도로 인식할 게 아니고 이제는 조선시대를 이해하는 사초의 하나로 이해를 해야 될. 8장의 낱장으로 비록 온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선조실록과 석담일기 등 역사 기록물과 일치하는 인쇄물로 우리나라 활자 인쇄사에서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목활자가 16세기에 만들어져서 인쇄된 게 잘 알려진 것이 많이 없는데 이 조보는 제작 주체, 그리고 인쇄 시기, 그리고 이게 판매, 여기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다른 목활자의 그런 시대 추정이나 그다음에 상업 출판과 관련해서 역사적인 의미 이런 게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동안 기록으로는 남아 있었지만 실체가 없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민간 인쇄 조보. 발행 시기와 제작 방식 등에 있어 희귀성을 인정받으며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웃을 돌보는 손길이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이야기를 연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생활 형편이 어려워진 이웃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이겨내기가 더 쉽지 않은데요.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는 이들을 김신혜 기자가 만났습니다. 미래는 솔직히 생각을 안 하고 싶어요. 그냥 하루하루 넘기는 게 미래를 생각하면 막막하니까 오늘 잘 살면 또 내일 잘 살겠지 이 생각으로 살지. 깔 게 없으니까 그냥 저기다 신문지 깔고 옛날에 쓰던 그 모기장 치고 그냥 이제 살았지 계속. 남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살았지. 3년 전 대장암 진단을 받고 건강을 위해 울산에서 안동으로 이사온 60대 강순자 씨. 식당 일부터 일용직 노동까지 안 해본 일이 없지만 암 판정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게다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강 씨가 현재 사는 곳은 10년 이상 방치됐던 빈집. 벽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신문지는 집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여기 처음에 왔을 때는 진짜 사람이 살아도 되려나 싶을 정도로 저 방도 되게 썽그랬었고요. 이제 그 안에 신문지로 벽을 이렇게 발라 놓으시고 문도 제대로 없으셨어요.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니까 내가 너무 안 좋으니까 사는 데까지 한번 살아보겠다 하고 이제 이게. 강 씨는 다행히 안동 씨의 도움으로 전기와 보일러 수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땔감에 살 수가 없어 나무를 주워와서 불을 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안동의 또 다른 이웃을 만났습니다. 2년 전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뒤 혼자 생활하고 있는 50대 박모 씨입니다. 마땅한 수입이 없는 데다 허리 수술을 몇 차례 할 정도로 몸이 좋지 않아 일을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같은 사정에도 현재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교육비 등을 보태주는 한부모 지원이 유일한 상황. 생활 형편이 어렵다 보니 박 씨는 다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딸이 가장 마음에 걸립니다. 여기 와서 제일 힘든 거는 이제 경제적인 거지 뭐. 응. 솔직히 이래 딸내미가 이래 오는데 보면 우리 딸 이래 지금 다 보면 아시지만 옷이 없어. 엄마가 돼갖고 뭐 하나 주지도 뭐하고 할게는 아직도 딸내미는 얇게 있거든요. 고등학교 어디 보여요. 그때. 박 씨는 가정폭력에 대한 심리적 트라우마로 우울증 약도 매일 먹고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박 씨는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사시다가 어려워지신 분들은 더 그 받아들이는 게 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일 때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도와드려서 일어서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주변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평소에도 많이 갖습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하는 안동시 성금모금 행사는 오는 12월 17일 오후 2시 안동시청 앞마당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지역의 핫 이슈를 들여다보는 뉴스 인사이드 순서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주목할 만한 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5번째 교환 근무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리적으로나 사회 문화적인 면에서나 한 뿌리를 두고 있는 두 지자체인데요. 이런 이유로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은 지난해 8월부터 분기마다 하루 서로 역할을 바꿔보고 있습니다. 경북도지사는 대구시청으로, 대구시장은 경북도청으로 출근하는 건데요. 27일은 5번째 교환 근무의 날이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 경북의 행정 통합을 더욱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권영진 대구시장은 내년 초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부지가 결정되는데 대구시와 경북도는 사회 간접 자본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때
신공항 접근성을 무엇보다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경북도와 대구시가 올 1월부터 시행했던 국과장급 간부 공무원 상호 파견 근무는 1년 만에 없어지게 됐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과 사회적 경제과장이 서로 교환 파견된 건데요. 발령 당시부터 전시 행정쇼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우려와 잡음 속에서 6개월 만에 한 국장이 중도 복귀했고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자 중단한 겁니다. 도지사와 시장의 교환 근무, 대구 경북의 상생을 돕는 의미 있는 제도로 자리 잡길 기대해봅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대구 경북의 가장 큰 위기는 아마 인구 절벽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대구 지역 초중 통합학교입니다.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대구 지역에서도 첫 초중 통합학교가 설립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하나의 학교로 운영되는 건데요. 오는 2021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대구 연경지구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운동장과 다목적 강당, 도서실, 시청각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또 1명의 교장 선생님과 2명의 교감 선생님이 배치되고 행정실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구분 없이 한 개로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경북의 경우엔 초중 통합학교가 9곳, 중고 통합학교도 벌써 7곳이나 됩니다. 폐교에 몰린 학교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떠오른 건데 대구와 같은 대도시도 이제 통합학교 운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카카오택시 블루, 대구에서 서비스 시작인데요. 블루 택시와 손잡은 카카오가 대구로 진출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시범 서비스를 이어왔으며 28일 정식으로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카카오택시 블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됐습니다. 대구 시민들은 카카오티 앱에서 블루 택시를 부르면 주변에 차량이 있는 경우 자동 대처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건데요. 신형 차량인 점, 보다 깨끗한 내부 환경과 기사 교육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 택시는 국토교통부의 택시 제도 개편안에 따라 택시 업계와 협력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 지역에선 1000여 대 카카오택시 블루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대구 곳곳에선 벌써 카카오티로 도색된 택시들이 보이는데요. 시민들의 궁금증이 조금 풀렸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 인사이드였습니다.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석 전 영천시장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9,500만 원을 선고받은 김영석 전 영천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5급으로 승진한 직원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는 등 모두 9,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경북에서 폐기물로 인한 화재가 6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3명이 다쳤고 18억 7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화재 원인으로는 자연발화 등 화학적 요인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담배꽁초,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사례가 16건, 원인 미상이 16건 등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 속 따뜻한 소식입니다. 28일 경북 안동시 종합사회복지관 앞 야외 놀이터에서 김장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엔 지역 기업인 대성청정에너지가 후원한 가운데 임직원과 다문화 이주 여성, 북한 이탈 주민 등 총 120명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담긴 김장김치가 이분들이 추운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직원들하고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마음으로 완성한 김장 박스는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 지역 사회 취약계층 100여 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다문화 우리 가족들, 그다음 북한 이탈 주민들, 그다음에 또 소외된 또 어르신들, 또 한부모 가정 세대들 뭐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분들에게 오늘 김장김치가 나갈 것이고요.
참 지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일반 응급실에서 치료가 힘든 환자들이 이송되는 응급실 중의 응급실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대구에 들어섰습니다. 영남대병원은 28일 권역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센터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센터엔 응급의학 전문의 7명이 근무하며 응급 전용 중환자실과 수술실, CT실이 설치됐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국가적 재난이나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최종 의료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대구 경북 지역 출생아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대구 경북 출생 사망 통계를 보면 2018년 총 출생아 수는 대구가 14,400명, 경북이 16,079명으로 1년 새 각각 9.7%, 10.5% 줄었습니다. 여성 1명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대구가 0.99명, 경북이 1.17명으로 대구의 경우 사상 처음으로 1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주민 투표 방식이 확정됐습니다. 대구 군공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시민 참여단 200명이 수기 과정을 통해 결정한 주민 투표 절차와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이전 후보지는 단독 후보지인 군위군 우보면과 공동 후보지인 군위군 소보면, 의성군 비안면 두 곳입니다. 군위군민은 투표용지 2장을 받아 단독 후보지와 공동 후보지 각각에 대해 유치 찬반 투표를 하고 의성군민은 투표용지 1장으로 공동 후보지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합니다. 투표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지역이 이전 부지로 결정됩니다. 경주시의회는 28일부터 제2차 정례회를 열고 다음 달 20일까지 의정 활동을 이어갑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올해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귀농인 지원, 전통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가 진행됩니다. 또 올해 대비 11% 증가한 1조 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동에서도 지역화폐 안동사랑 상품권이 출시됩니다. 안동시는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농협과 신한은행, 대구은행 등 금융기관 38곳에서 안동사랑 상품권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상품권은 5,000원권, 만원권, 3만원권 3종류로 상시 6%, 최대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며 1인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대구도시철도가 내년에 활동할 시민 모니터 요원 75명을 모집합니다. 시민 모니터 요원은 1년 동안 대구도시철도 이용 시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 제안, 설문조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11일까지로 18세 이상 대구, 경산, 영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대구 경북 곳곳에 파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산 택시 노조 파업은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무기한 계속되고 있고 공공 분야 비정규직의 경우 여전히 총파업의 불씨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경고 파업, 무기한 파업으로 치닫는 대구 경북 내 혼란 상황을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 짚어봅니다.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 그리고 백경열 경향신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우선 경산 법인택시 노조 파업 상황부터 살펴보죠. 지난 11월 14일부터 파업을 이어오고 있는데 핵심은 아무래도 전액관리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 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 핵심 네. 골자를 보면은 그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라는 제도가 시행이 되는데요. 네. 좀 용어가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는 그 택시 기사분들이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
그 자신이 이제 그 연료비나 이런 것들을 다 넣고 그 승객에게 돈을 받은 다음에 회사에다가 그 산학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네. 그 산학금이 지금 현재 한 13만 원, 14만 원 정도까지 선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정도 이제 회사에 돈을 주고 나머지 수입은 본인이 이제 수익으로 가져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운송수익급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면은 월급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이제 돈을 번 돈을 다 주고 회사에서 돈을 받는 그 고정적인 수입을 얻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 제도가 도입되게 된 배경은 그 서울이나 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돈이 되는 이른바 돈이 되는 경로 좀 멀리 가는 승객들만 태우고 골라 태우고 그 승차를 거부하는 네. 이런 사태가 많았잖아요. 그러거나 또 이제 난폭운전 네. 빨리 손님을 태우기 위한 이런 그 무분별한 경쟁 때문에 그 또 사고 위험도 많았고요. 이런 그 전반적인 서비스를 좀 올리기 위해서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입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취지 자체는 나쁘지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 지역에 같은 경우에는 그 경산에서 법인 택시 노조 두 곳이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말씀하셨듯이 이들은 이제 그 산학금을 폐지하고 완전 월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좀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핵심이 있는데요. 그 수익금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두고 좀 갈등이 있는 건데 지금 180만 원, 그러니까 노동자 1인당 월급을 18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측은 440만 원을 벌어와라. 그러면은 18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노동자 측에서는 180만 원 같은 경우에는 한 360만 원 정도로 잡아라. 이렇게 수익을 잡으면은 우리가 이제 1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8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그 노조와 노사가 이제 수차례 교섭을 벌였는데 성과 없이 지금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경산시청 앞에 가면은 저도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플래카드를 걸어놨어요. 다른 지역 노조도 힘을 좀 싣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440만 원이라는 그 사측의 주장이 말이 안 된다고 노동자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한 그 150일, 160일 정도 이제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핵심은 이 제도의 핵심이 그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건데 전액관리제의 좀 도입 취지가 이런 것이니만큼 이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좀 정부와 아니면 지자체 이렇게 좀 택시 업계와 좀 협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관련 법인 택시 노조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열심히 해도 13만 6천에 하는 돈은 맞출 수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17만 6천에 하는 거금을 회사에서 요구를 하니까 저희들은 도저히 이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업을 포기하고 지금 이렇게 파업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뭐 지자체든 노동청이든 좀 노동자 입장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우리도 과한 요구하는 부분 아니고 법에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는 좀 지켜달라는 거니까 그 조금 그거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조의 이러한 호소에 사측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량 휴업과 직장 폐쇄 신고로 맞서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백경길 기자께서 언급을 했습니다. 경산 네. 지역에 이제 그 택시회사 두 곳에서 파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제 택시 파업이라는 제도 개선에 따른 어떤 그런 현장의 후유증이잖아요. 제도 개선이라는 것은 어떤 뭐 그 앞서 언급했던 여러 가지 그 뭐 좀 더 이제 택시 운전 질이라든지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이제 시행됐는데 현장에서는 그게 이제 잘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경상법시 법인 택시 두 곳에서 이제 파업이 들어갔는데 회사들이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뭐 차량 휴업을 이제 신고한다든지 직장 폐쇄를 신고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강대강 그 대치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제 경산 지역에 두 곳에 지점을 두고 있는 한 이제 택시회사 중방 지점에 대해서는 그 차량 휴업 신고를 했어요. 네. 그다음에 평산 지점에 대해서는 직장 폐쇄 신고를 했고 또 다른 어떤 택시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차량 휴업 신고를 했거든요. 네. 노조의 어떤 요구라든지 노조와 협상을 일체 안 하겠다는 어떤 그런 강경한 어떤 회사 측의 입장이거든요. 네. 사실 그 차량 휴업 신고라는 것은 사무실을 폐쇄시킨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직장 폐쇄라는 것은 뭐 파업을 이유로 뭐 그 노조에 소속된 어떤 직원들을 전원 해고하겠다는 이런 강경한 입장이거든요. 네. 이러한 입장들은 사실 노동자의 최소한 이제 권리를 주장하는 부분에서 길을 닫고 있는 거거든요. 네. 또 노동자를 주장하는 부분은 일단 어떤 간에 어떤 산학금 문제에서 전일 그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월급제로 이제 변화되는 어떤 제도 개선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제
그 속에서 나타나는 뭐 여러 가지 의견 차이는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안 이루어진다는 게 문제죠. 네. 이런 과정에서 또 이제 경상시의 이제 행정에서도 뭐 택시가 이제 파업을 함으로써 생기는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그 교통 불편 해소에만 집중하고 있고 네. 노조와 회사 측의 어떤 그런 중재를 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어서 이제 그 노조 측이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슈토크 취재진은 사측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인터뷰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이들은 매출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사가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내는 사람들만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체제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경고성 파업에 그친 곳도 있었죠. 네, 일단 뭐 좀 경고성에 그치긴 했지만 앞으로 네. 좀 불씨가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지역엔 역시 또 동구 혁신 도시에 있는 그 한국정보화진흥원 노조가 하루 파업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네. 지난 22일이었는데요.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바 좀 많습니다. 흔히 이제 주장하는 건데요.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라 이런 요구를 좀 했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좀 보면은 그 고용 형태에 따라서 임금 격차를 좀 해소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떤 처우 개선을 요구했지만 진흥원 측은 좀 아직 좀 재원이 부족하다 이래서 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정부가 공고한 인상률의 절반 수준인 0.9% 인상을 좀 고수하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노조는 지난 1월에 직접 고용했던 어떤 시설과 경비, 미화, 운전 직군 등 그 운영직 직군의 절반가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줬다면서 그 노동청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사측을 고소까지 한 상황인데요. 최저임금에 따르면은 식대나 교통비 등 생활보조나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이 월 환산액의 7%, 그러니까 차지하는 비중이 7%가 미치지 못하면은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이를 적용해서 기본급에서 식대를 빼면은 청소와 행정, 시설 노동자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는 게 노동자들의 주장입니다. 네. 정보화진흥원 노조는 이 용역 노동자 시절에 그러니까 그 비정규직 전에 기본급과 별도로 식대를 었는데 이 임금을 포함을 하니까 그 정규직으로 나서 이게 포함이 됐잖아요. 산입이 됐거든요. 받게 받으니까 처우 개선 효과가 오히려 없다고 이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딜레마가 좀 여러 곳에서 좀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진흥원의 평균 임금이 직원 평균 임금이 1인당 7천만 원 수준인데 운영 직군은 5배 정도 덜 받는다. 이렇게 좀까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좀 상대적인 박탈감도 호소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직군과 일관적으로 인간 임상을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론 하루성 경고성 파업으로 좀 끝이 났지만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에는 직군별로 좀 순환 파업을 하겠다. 더 나아가서는 전면 파업까지 하겠다. 이런 카드를 좀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타결이 좀 됐던 공공분야 노조에서 또다시 파업이 진행되면 앞으로 좀 확산될 수 있는 우려도 네.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파업의 불씨를 지필지도 모를 공공 분야는 아무래도 지난 10월 타결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이 대표적일 게 아닌가 싶어요. 이 그렇습니다.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네. 일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일정 정도의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그다음에 전국 공공운수 노조의 이제 전국 교육 공무직 본부, 그다음에 전국 여성 노동자 이분들이 이제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 회의라는 걸 결성했잖아요. 그래서 네. 지난 4월부터 이제 교육 당국과 이제 꾸준하게 이제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네. 이분들은 이제 7월에는 이제 그 총파업을 한 차례 했잖아요. 오늘 9월 달에는 고공농성도 하고 네. 10월 달에는 백인 노숙 그 단식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지난 10월 15일 날 이제 잠정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해냈거든요. 네. 이분들이 양측이 이제 사실 그 학교 비정규직의 이제 기본급, 뭐 근속수산 인상, 뭐 이런 것들은 잠정적으로 합의를 해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공정임금제를 이제 현실화하겠다라고 이제 합의를 해냈는데 실제로 공정임금제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하나거든요. 사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뭐 고졸과 대졸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이제 불공정한 임금 격차를 네. 줄여가지고 네. 사실 노동 시장을 어떤 공정하게 만들겠다는 어떤 취지거든요. 하지만 이런 어떤 과정에서도 여전히 앙금이 남아 있는 게 있어요. 네. 사실 뭐 물론 이제 공통급여 체계의 미적용 대상이라고 비정규직 중에도 이제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 영어 강사라든지 뭐 스포츠 외래 강사라든지 이런 어떤 강사분들 뭐 직종이 한 50여 직종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분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제 그 보충 교습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핵심이 네. 되는 것들 여러 가지 교통비라든지 뭐 그 어떤 각종 수당들이 좀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또 다른 단시간 노동자 시간제죠.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어떤 별도의 어떤 교섭이라든지 교통비 기본급 산입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불씨로 남아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 교통비 지급분을 두고도 그 연대회의 쪽에서는 공통급여 체계를 그 이제 적용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어떤 뭐 단시간 내지는 뭐 그 강사 이런 분들도 일반 아침에 8시 출근 9시부터 이제 8시간 근무하는 이런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똑같이 네. 1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는 어떤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데 사실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 6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분리를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 시간에 비례해서 교통비도 지급하자라는 어떤 그 주장을 합니다. 예를 네. 들어 가지고 이제 그 4시간을 이제 그 근무하는 그 근로자에게는 뭐 교통비 5만 원만 주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사실 이런 어떤 입장들이 웃기는 사실 아니들. 왜냐하면은 네. 어차피 직장을 가려면은 거리는 같거든요. 네. 근무 시간하고 별반 다를 게 없이 네. 똑같은 거리를 가잖아요. 그래서 네. 근무 시간 4시간 한다 그래가지고 교통비를 반을 줄이면은 그거는 이치에 안 맞잖아요. 이런 네. 어떤 그 노조의 주장도 있고 상식적인 어떤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노조들은 이런 여러 가지 안 들어가지고 뭐 근무 시간하고 상관없이 수당들을 10만 원 공통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라는 주장들을 계속 펴고 있고요. 그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성명서도 발표하고 여러 가지 주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기본급이라든지 근속수당 이런 것들이 이제 그 8시간 근무하는 공통급여 그 적용 대상 비정규직 노동자와 시간제를 근무하는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 없도록 공정임금제를 역시나 실현해내라라는 주장들을 계속 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닷새 만에 끝난 철도 노조 파업도 불씨를 남기긴 마찬가지라는 분석인데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다행이긴 하죠. 그 20일 날 그 노조의 파업이 들어갔다 닷새 만에 25일에 네. 파업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25일 오전 5시부터 9시부터 단계적으로 좀 정상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노사가 지금 심한 의견을 보였던 좀 핵심 조건에 대한 합의는 좀 협의한다거나 아니면 뭐 좀 정부에 건의한다라는 식으로 지금 불씨를 여전히 남겨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재발될 가능성이 있어요. 먼저 좀 그 파업 상황, 합의 사항을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네. 닷새간 이어진 파업 끝에 양측은 노사는 그 2019년 그 올해 임금을 전년 대비 1.8% 인상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사 직원의 임금 수준을 개선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 이런 하는 좀 일단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그 노사와 이제 국토교통부가 인력 충원 문제를 협의하겠다라고 한 부분과 그리고 고속철도 지금 KTX와 민영인 그 SRT를 통합하는 문제를 두고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네. 이게 노사와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 두 가지 사항이 좀 가장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지난해 6월에 이제 그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바꾸겠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합의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2020년이죠. 내년부터 이거 좀 적용하겠다라고 합의한 바가 있었는데요. 네. 이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3조 2개도 4조 2개도 이틀 일하고 이틀 쉬게 되는 이런 그 근로 형태가 되게 되는데요. 사측은 근무 체제를 좀 바꾸는데 그 1,865명을 충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상황이고요. 네. 노조는 이보다 2배 많은 4,400에서 한 4,600여 명까지 좀 충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여기에 또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양측의 주장이 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용역 결과를 다시 산출해서 보고를 하라 이런 내용인데요. 일단 재원 산출 근거가 없다. 이런 내용을 좀 제시를 했고 네. 또 1,865명 이 인원보다 더 줄일 수는 없는가라는 방안을 또 제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용역을 지금 버렸지만 다시 한번 용역을 해서 하라는 것과 사실상 다름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두고 노와 그리고 그 또 국토부와의 갈등이 지금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SRT와 KTX를 통합하는 문제 이 부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노조 같은 경우에는 그 KTX와 SRT의 통합을 하는 그런 로드맵
로드맵을 좀 제시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지금 그 오송역 그 철도 탈선 사고도 나고 몇 차례 네.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전 연구 영역이 진행 중이에요. 이게 내년 4월까지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이 네. 영역이 끝나기 전까지는 통합 논의를 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지금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안을 두고 좀 그 갈등이 재현될 우려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한편으로는 십수년째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공무원 노조도 문제가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는 2002년에 다시 출범했잖아요. 출범 당시에 공무원이 노조를 할 수 있는 성격이 되느냐라는 네. 논란도 있었고, 그다음 계속 이제 법의 노조로 되오다가 지난해 이제 16년 만에 법내 노조로 이제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초기에 이제 공무원 노조가 초기 출범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죠. 2004년, 2005년 때 여러 가지 집회도 하고 서울에서 뭐 대규모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 뭐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어떤 집회로 이제 평가되면서 집회에 참가한 뭐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제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해고됐던 공무원들이 136명입니다. 네. 136명인데 이들이 여전히 아직까지 해직 상태에 이제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었으면서 이분들이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저질렀던 어떤 그런 해직의 사태를 문재인 정부가 이제 심화를 풀고 해결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직 관련된 해직 노동자의 복직 관련된 특별법 네. 통과를 꾸준히 이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올해 말 기준으로 이분들이 이제 정년 37명이 아마 정년을 맞았고 그래서 아마 네. 5분이 뭐 세상을 이미 등졌습니다. 네. 특히 뭐 대구 같은 경우도 4명이 있고 경북에서도 뭐 안동이라든지 상주라든지 해서 3명이 있습니다. 7명이 있는데 그 중에 대구에 한 분이 이제 구청에 근무했던 분이 지난해 우울증으로 이제 역시 목숨을 끊었거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안타까운 이제 사연들이 계속 잇따르면서 이분들의 어떤 복직에 대한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사실 정년이 점점 이제 다가오는 공무원 해직자가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직 특별법 통과가 점점 이제 뭐 시급해지고 있고요. 이제 최근 이들이 이제 경북 그 본부의 해직 노동자들이 이제 윤재욱 그 국회의원을 그 사무실을 방문해가지고 항의도 하고 증거 농성을 계속 벌이고 있어요. 네. 이유는 이제 지난 14일 날 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제 그 해직 공무원들의 이제 그 복직 특별법이 이제 사실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제 심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퇴장하는 바람에 심사가 되질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윤재욱 소위원회 이제 윤재욱 의원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항의하고 농성을 벌이는 거거든요. 네. 연이은 파업 문제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의견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좀 공공기관에서 좀 그 파업이 앞으로도 좀 예상이 되는데요. 그 앞서 말씀드렸던 철도노조 파업도 아직 좀 노사 간의 갈등이나 좀 정부의 갈등이 봉합되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요. 그 사실 그 문재인 정부 들여서 이런 공공부문, 그러니까 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표적으로 좀 노동 차별은 좀 많이 일정 부분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네. 좀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네. 이런 좀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속에서 어떤 좀 세부적인 좀 조율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게 좀 전반적인 평인 것 같고 노동계에서도 나오는 얘기고요. 네. 이런 부분을 좀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를 해서 잘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우리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서 출발하며 춥겠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는 내렸던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는데요.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29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경북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에서 출발하며 춥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한낮 최고 기온은 10도가 예상됩니다. 울진 등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에는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